안녕하세요. 작은 거인입니다. 오늘 작은 브리핑 12월 2일부터 6일까지 있었던 소식들을 함께 공유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월요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달러 시대로 해서 달러 연금 보험이 인기가 있다고 하고요. 비과세 10년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연 6% 정도 수익률이 되고요. 핵심은 달러입니다. 뒷부분에서 이 부분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면요. 리플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에 알트코인들이 많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리플이 1,000원 미만이었는데요. 최근에 3,3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인 게리 캔슬러 이 사람이 사임하기로 했다고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리플 코인이 상당히 많이 급등했습니다. 네, 화요일에는요, 인도 소식인데요. 제가 계속해서 인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때까지는 중국에서 공장들이 나와가지고 투자금들이 인도로 많이 옮겨갔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주식시장 주가 흐름이 이런 우상향 상승 추세였는데요. 최근에는 인도에서 글로벌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밸류에이션도 많이 올랐고요. 달러 강세에 미국으로 돈이 다시 빨려 나갔다고 합니다. 인도에 투자되었던 자금들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네요.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이 1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켠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라고도 말하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을 대체하고 바닥 탈출을 시도한다고 해서 또 기회라고 보는 데가 있고 위기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모디 총리하고 한번 관계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한테 바로 찾아가는지 아니면 좀 뻗대고 기다렸다가 또 시진핑하고 저울질 하는지 한번 보고 또 인도에 대한 투자 관점을 좀 수정하든지 또는 지켜보든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화요일 두 번째 소식은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건설주가 주가가 반등했다는 소식인데요. 한국은행에서 깜짝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제 3.25%인가요? 3%까지 내려왔고요.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고 또 있는데 동결했는데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하는 바람에 조금 격차가 또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수혜주로 건설주들이 언급되는데요. 현대건설, GS건설, HDC 현대산업개발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가 차트를 한번 다 찾아보니 그 중에서는 GS건설이 가장 나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황이라든지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시장에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지켜보는 것이 답일 것 같습니다. 네, 수요일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첫 번째 소식은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JYP 엔터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 주가들이 최근에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 관세를 붙지 않는다는 무관세 관련주로 해서 조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고요. 또한 금리 인하기라서 아무래도 비용이 절감되겠죠.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금리 인하 수혜주로도 언급되면서 네이버, 카카오, JYP 엔터가 주가가 최근에 많이 급등했다는 소식입니다. 수요일 두 번째 소식은요, 화장품 관련주들 소식인데요. 화장품 수출이 7월 달에 꼭지를 찍었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이렇게 20, 30% 정도 하락했는데요.
11월 수출 실적을 보니 생각보다 수출이 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관련주 VT라는 주가가 하루에 27% 급등했습니다. 여전히 화장품 관련주들, 중소형 화장품, VT, 올리브영 이런 데서 많이 팔린다고 하고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조금 무거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시장보다 미국이랑 동남아 시장에서 많이 중저가 화장품들이 많이 팔린다고 하네요. 네, 목요일 소식입니다. 카카오 그룹주들이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한 주간에는 요 계엄령 관련해서 국제적인 망신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 정부 관련해서 카카오 그룹주들이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은지 주가가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범수 의장도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고요. 그런데 계엄령 그 이슈 이후로 이제 탄핵 이벤트가 막 나오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카카오 그룹주들의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카카오도 7, 8% 정도 오르고요. 특히 카카오페이는 20% 이상 주가가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위기일 때마다 카카오 그룹주들이 반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금요일 첫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면요.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10만 달러를 돌파했었고요. 최고가가 아마 1억 5천만 원 찍고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 1억 3천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SEC 위원장이 교체되는데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뷰를 갖고 있는 분이 될 것 같아서 시장의 기대감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 두 번째 소식은요. 보령이 우주 헬스케어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인투이티브 머신스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1,000만 불 정도 투자했다는데요.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제가 계속해서 언급 드렸었고요. 티커명이 LUNR, lunr입니다. 달을 뜻하고요. 무인 달 탐사선과 이런저런 우주 탐사를 하는 기업인데요. 보령에서 우주의학 실험 플랫폼 공동 개발을 위해서 투자했다고 합니다. 보령은 제약회사인데요. 앞으로 우주 관련 탐사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또 관련해서 지분이 있다고 하면서 언급될 것 같습니다. 보령을 보자는 건 아니고요. 루나를 보자고 한번 언급드렸습니다. 다음은 연 10%대 분배금 비과세 커버드 콜 이쪽으로 돈이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저희 원화로 용돈 받는 ETF 원용이가 있습니다. 요 밴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저희 원화 월배당 ETF 리스트에도 타이거 200 커버드 콜, 타이콜 이게 ETF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00 코스피 200 선물 지수로 커버드 콜 하는 상품이고요. 월배당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한 0.7% 되고요. 관심 갖고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기사에 이 상품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스피가 쭉 이렇게 우상향 할 거면 아마 레버리지 기사가 나올 건데요. 그런 뷰가 아니라 이렇게 박스권에서 갇혀있는 흐름을 예상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유리한 상품은 커버드 콜입니다. 그래서 아마 언급된 것 같고요. 우리도 한번 지켜보면서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천연가스, LNG 관련 소식인데요. 러시아에서 유럽의 가스관을 통해서 이렇게 천연가스를 공급했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나면서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잠궈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는 가스 공급을 못 받고 러시아에서 날씨는 추워지고 천연가스가 필요해서 미국에서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옮기려고 하면 또 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배는 어디서 만드느냐? 우리나라에서 아마 많이 만듭니다. LNG 운반선요. 그래서 조선주 주가들이 좋았고요. 미국에서는 LNG 수출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유럽 가스 수출 제한하고 또 유럽의 가스 수요는 증가하고 날씨가 추워지니까요. 미국에서는 이 천연가스를 팔아먹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련 기업이 언급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티커명 자체가 LNG입니다. 쉐니어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고요. 현재 주가 225달러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체크해서 지금 추워질 때마다 아마 1, 2월까지 계속 날씨가 춥겠죠. 관심 가져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내년에 또는 계절적 수요가 있을 때마다 한번 관심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밸류업 소식인데요. 밸류업에 나선 기업은행 소식입니다. 찾아보니까 기업은행은 2023년에 7% 배당했습니다. 아마 예금금리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5%였으니까요. 기업은행을 아마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그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니까 은행이 한국은행에서 빌리는 돈의 금리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싸게 빌려서 기업에 비싸게 대출해 줍니다. 그러다 보면 마진이 좀 늘어나겠죠. 그래서 기업은행 실적이 좋아질 거라서 한번 체크해 보고자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연 1회 배당했었는데요. 내년에는 분기 배당도 할 생각이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문 소식은 했고요. 이제 플러스로 제가 못다한 이야기를 조금 추가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타미 30, 그 다음에 코미 30, 미국 장기채의 투자죠. 최근에 금리가 좀 하락하면서 가격이 조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월 말 또는 초에 배당락 떨어졌을 때 또는 기준일 이후에 배당락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속 적립하면서 모아가면 좋겠고요. 이번에 타이콜 이 부분 추가했습니다. 월배당 ETF고요. 월 0.7% 정도 배당하면서 우리나라 대형 주식들이 시장이 반등하다 보면 같이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계엄령 때문에 이재명 관련주들이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이재명 관련주들 한번 보니까요. 동신건설이라는 회사랑 에이텍이라는 회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신건설은 이재명 대표 고향이 안동이랍니다. 동신건설 본사가 안동에 있다고 합니다.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한 두 배 정도 넘게 올랐습니다. 동신건설. 에이텍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무슨 위원회를 했는데 거기 위원이라고 합니다. 대표가. 단지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목받고 있고요. 아까 카카오 그룹 관련해서 아마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카카오 그룹 주들이 탄핵 이슈 나오면서 카카오 그룹 주식들이 단체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소식 계엄령 때문에 정부 정책 관련 산업들 주식들이 주가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원전 회사인 두산 에너빌리티 하고 그 외 회사들하고요. 또 나라에서 밸류업 정책이라고 은행, 증권, 보험 회사들 엄청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계엄령 요 이슈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고요. 또 동해 심해유전 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한국가스공사랑 다른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요 회사들도 전부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라이벌이 될 만한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누구인가 봤을 때 아마 한동훈 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 관련주들 또한 급등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배우 이정재 씨와 현대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때 같이 밥 먹는 사진이 한번 공개되고 난 이후부터 그게 이슈가 됐고요. 이정재 씨는 또 대상홀딩스 부회장인 임세령 씨인가요? 하고 아마 오래된 연인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홀딩스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이렇게 별 이유 없습니다. 그냥 엮이면 무조건 급등 또는 급락입니다.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모두 조심하고자 주의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요.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걱정이 뭐니 모임에서 이번에 아까 제가 제일 첫 소식에 말씀드렸던 강달러 소식인데요. 달러가 요즘 아무래도 강세죠. 그렇다 보니까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즉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카카오뱅크에 보시면 달러 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요. 저는 추가로 용돈이 생기거나 부수입이 있으면 여기 달러 박스에 한 10달러 정도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한 14,000원 정도 되겠죠. 요거 꾸준히 모아가시면 아마 트럼프 정부 있는 동안에 달러 가치가 조금 고환율이 유지될 것 같으니까요. 나중에 용돈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찾아보셔서 달러박스 개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임에서는 다 같이 한번 개설해서 1달러를 받고 가입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연한 행운이고 싶습니다. 요 멘트가 좋아서 한번 남겨봤습니다. 네, 작은 브리핑 12월 2일부터 6일 동안 있었던 소식들 또 모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소개드렸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걱정이 뭐니 모임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소통하고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